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이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뭐 삼천포로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거면 하고 그냥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연휴를 퐁당퐁당 보내면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도 좀 보고 했는데 우리 그 금양을 아예 뭐 국내 기업으로 취급하지를 않더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부산시에서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 하는 게 상당히 많고 드림팩토리 지금 완공도 앞두고 있는 부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대표 기업인데 아주 사기꾼 기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연휴 동안 있으면서 커뮤니티 운영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예, 이런 또 부분이 새로운 아이디어, 에너지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한 3, 4일 만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시장 자체가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하락세를 걷던 금양이 유상증자 공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측했던 매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런 부분 뭐 이런저런 것들 노이즈까지 합세해서 연일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갑작스럽게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주분들에게 저희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족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티분들은 아예 그냥 시청을 하시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투자를 했으면 말 그대로 그렇게 호흡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수선했죠. 네, 어수선해서 지금 뭐 금양 지금 뭐 보면은 이 불송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관련된 오늘 좀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뭐 지금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네? 뭐 똑같은 기사가 뭐 중복돼 갖고 막 쏟아져 나오고 이거 뭐 몇 개인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예 그냥 뭐 이때다 하고서 물어뜯는 거죠. 네. 그래서 주주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봐야 돼요. 원래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터졌을 때 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금양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예측과 실제 시적 격차가 상당히 컸고요. 유상증자 관련된 정보 역시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8천억 유상증자 관련해서 먼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그때 엄청 하락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불성실해 보일 수 있는 공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죠. 근데 주식시장 자체는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금양이 사기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금양이 여러분들 몰락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금양은 여러분들 성장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문제들이 곧 금양 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하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금양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의 이 대응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뭐 문제 해결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일까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번 기회들을 잘 살려서 저점, 물론 뭐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우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10%로 그대로 그게 수익이겠지만 보통 이제 금양에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잘 살려서 오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 뭐 올해 오픈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항상 우리가 숨은 원인, 기업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이 방송들을 봤는데 잘못된 부분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의 한 기업을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병신을 만들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업의 몰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뭐 오늘도 이 종목 토론 게시판도 사실상 좀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이거 클린봇 여러분들 설정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이 클린봇을 웬만하면 설정을 하시고, 설정을 해도 뭐 이상한 글들 되게 많아져요. 뭐 그냥 솔직히 막말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 토론 게시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도나도 리딩방입니다, 이게. 예? 아주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동황들을 보면 프로그램 매매 뭐 제가 한 번씩 쭉 봤는데 차트를 사실상 잘 보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지 않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매매,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순매수가 17,000, 여러분들 몇 주입니까? 568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기관이나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금양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최근에 저거 했다가, 이게 금양의 아무리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현황이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상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뭐 전체 거래 비율도 0.65%죠. 예, 0.65%로 적당한 유동성도 보여줬고, 프로그램 매수 비율이 거래 비율에 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양에 대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매매 관심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별 매매 추이에도 보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하도 안티들이 떠들어대니까. 최근 며칠 동안 기관들이 대체로 매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량의 이제 매수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일부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금양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매수 진행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사실적으로 이제 수치상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금양에 이제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측을 하는 부분, 제가 또 아카데미에서 커뮤니티에서 또 오픈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지금까지 뭐 보여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 어떤 그 이슈들이 남아있고 어떤 흐름들이 남아있는지. 네. 그리고 아무리 이런 그 수치상 보더라도 주가가 10% 넘게 하루 만에 갑자기 상승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기관 투자들 일정 시간대 그 매수가 좀 집중됐던 그런 상황도 양상을 또 보였고, 전략적인 어떤 매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반면에 이제 기관 매수는 조금 적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아시죠? 네,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커뮤니티 입장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방 정보방은 비용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이 뭐 반도체 쪽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다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하시고, 원하시면 뭐 아카데미에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 자체는 항상 여러분들 변동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예. 도전도 따라오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양과 같은 그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진짜 디테일하게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또 제공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을 좀 모색을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나누고 서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좋은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아카데미에서도 또 실제로 지금 뭐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국내 투자까지 모두 다 좋은 그런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며칠 동안.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사실 커뮤니티에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불성실이에요. 공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 법인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치입니다. 수치. 상장된 기업들은 주주나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주와 투자자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투명하게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금양이 최근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정 예고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금양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일단은 시작됐고 8천억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이거에 대한 뭐 해명 같은 건 없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몽골 프로젝트 관련 매출 예측, 여러 중요한 공시사항에서 불확실한 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거였잖아요. 유상증자 8천억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가격도 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 다 예측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입장을 하시면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얘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상증자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나오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공시 자체가 결국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쵸? 예. 근데 뭐 이 금액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예, 뭐 1600억 원이 넘는 1609억 정도. 예. 근데 영업이익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쵸? 예, 13억. 그 다음에 81억 6천만원, 81억 6천만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면 또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양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비판 섞인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진작에 제가 부회장님 그때 어디였습니까? 대구 엑스포였습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 진행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3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거는 둘째치고 금양에서 어필한 예측보다 너무 큰 차가 컸어요. 이거는 진짜 혼날만 하죠. 예, 다만 금양 광산 광물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개발은 그 광산에서
광물들을 채취해서 그걸로 매출을 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이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대변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였습니까? 예, 뭐 몇백억 됐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투자도 좀 늘어났죠. 예, 늘어났는데 꾸준하게 지금 그래도 2020 아마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쵸? 예, 만약 2025년 되었는데 81억 매출이 안 나와요. 난리 나죠. 그때는 진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 겁니다. 주주들 떠나서 뭐 거래소에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을 잡았다고 20% 가정에서 산정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81억, 2025년, 26년 이렇게 나오는 건데 꾸준한 매출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텅스텐 단일 광종에서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지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년에 매출이 일어났으면 26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광산 매출 특성상. 근데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엄청 보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됐다는 그 점에서 이 광산 개발이 몰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사기가 아니다. 이게 100% 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금양은 난 투자 안 할 거라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저 댓글에도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참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윤 대표님 어떡하냐,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금양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전달받은 내용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내용 그대로 전달을 해왔던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측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다 아카데미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뭐 매수 매도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함부로 이 유튜브에서 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할게요. 그리고 뭐 금양이 지금 뭐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뭐 이런 걸로 금양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지고 나가면 나갔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좀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너무 나아가서 정말 기업을 아예 사기 기업이니 뭐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투자한 주들이 3만이 넘는다고 했죠. 그리고 뭐 대부분 지금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실을 보는 사람들 많은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실뿐만 아니라 또 자금이 어떻게 잘 흐름으로 인해서 또 크게 모든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매도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현금화해야지 그게 이제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뭐 불성실 그 공식 관련 부분 이제 이야기를 드리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면 뭐 진짜 최악의 경우엔 거래 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해질 수는 있어요. 벌점이 누적이 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겠죠. 하지만 지정 예고 단계예요. 아직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공시를 명확히 지금 진행을 하면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금양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투자 나아가는 전략 같은 거에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 저점의 매수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금양이 유상증자 몽골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주가 반등할 여지는 충분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금양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은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기장공장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차질 없이. 근데 왜 삼자 배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이제 투자자 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왜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냐? 그거를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금양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필을 했어요. 금양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내 및 해외에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들과 다양한 방법의 자금 조달을 논의하던 중 캐즘으로 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사유로 해외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하려고 했죠.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증은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에 투명성 부족, 그 다음에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이 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번에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낀 문제점이라고요. 예? 그래서 유상증자가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일단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기존 주식의 가치를 당연히 희석시키겠죠. 주식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주식시장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뭐 우르르 많이 몰려가면 당연히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뭡니까 그거 그 얘기를 하던데 허니버터칩 아시죠? 허니버터칩 그거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봉다리에 무슨 뭐 12,000원 주고 사먹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량만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금양이 왜 성장 자금을 여기 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어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외국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거짓말이야말로 여러분들 금양이 몰락으로 가는 길이죠. 이 자금들은요 정확하게 이 기장공장 프로젝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몽골 프로젝트 2차전지 관련 여러 가지 풀밸류 체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자금, 그런 어떤 그 추진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회복되겠죠.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그 목표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지 사업 성과를 어떻게 낼지 지금 다 로드맵이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이슈를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 제 의견은 말씀드립니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액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면은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시점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가족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쵸? 뭐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매수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단과 저의 판단, 예?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예?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예?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아무튼 이번 유상증자는 확실한 그 금양의 미래를 위한 자금 확보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회사가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성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그 사건을 토대로 더 다져 나가면서 그리고 장래 사업 이 정정 공시 이거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욕도 하셨죠. 예, 그쵸. 예.
뭐 두 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그쵸? 예, 하지만 아까 제가 몽골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 격차랑 뭐 개발 지연 이거 분명한 리스크 요인인데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양이라는 기업이 뭐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거예요. 금양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지만. 네. 그쵸? 단일 광종 텅스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또 주가의 하락이 끼어진 것이고 우리 역시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뭐 금양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사업 성과는 개선될 것 같거든요. 예, 이거 개선하면은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오른 겁니까?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일일비할 필요도 없죠. 오늘 올랐다고 뭐 내일 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십시오. 커뮤니티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예. 저점 매수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더 딥하게 알고 싶으면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뭐 커뮤니티는 무료로 입장을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좀 믿고 뭐 지금 바로 무리하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2차전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몽골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은 주가도 충분히 크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서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중요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올 겁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또 이슈 안 좋은 얘기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후회할 때도 있죠. 예. 지금처럼 금양의 주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정보 기반하에 올바른 정보 기반하에 판단이 필요하고 뭐 공시뿐만 아니라 실적, 시장 상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금양이 또 불성실 공시법인 이 지정 실제로 돼 있지 유상증자가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 또 참고를 하시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만 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을 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처리를 하는지 예? 그쵸? 그 다음에 몽골 프로젝트 2차전지 사업의 진척사항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 필요. 예?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우리 뉴스만 지금 뭐 금양 90%가 다 부정적인 뉴스인데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함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 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할 시점인지 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유통업체에다가 유통했다 뭐 그것만 어필을 하면서 뭐 나노테크 에너지와의 이런 협력 파트너십을 무슨 별것도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참 진짜 쪽팔린데 같은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쪽팔린데 참 그런 사람들은 비판이 뭔지 이렇게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구독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짓거리는 걸 보고서 정말 여러 가지 느낍니다. 예, 저도
유튜브를 참 이걸 오래 지속을 해야 하나. 가면 갈수록 아주 뭐 별의별 진짜 인간들이 다 뛰어나오고 이미지도 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지금 퐁당퐁당 쉬면서도 이 커뮤니티에 집중을 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증까지 마치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콘텐츠를 또 매일 쉬지 않고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이 나노테크 에너지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일단은 나노테크 쪽에서 금연과 협력에 대한 그 부분을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해피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마치 러브콜을 한 것처럼 나노테크 에너지가 금양을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성과 유통을 떠나서 전문성과 자원을 전문적 기술과 자원 이거를 결합을 해서 커스터머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더 나가서 글로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에너지 ESS죠. ESS 이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국내 기사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2170과 469셀 나노테크 에너지가 금양이 생산하는 2170, 469 배터리셀 유통을 모두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향후 6개월 내에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Next 6 months라고 나와 있죠. 향후 6개월 내에 공동 개발된 배터리셀의 유통 또한 담당을 하게 된다. 469, 2170의 셀 유통도 맡게 되고 그래서 나노테크 에너지가 이런 배터리 셀을 독점적으로 어디에다 판매를 할 거예요. 과연 어디에 판매를 할까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 마케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겠죠. 시장 요구에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이런 해외 그런 뉴스들이 속속히 나올 겁니다. 뭐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유통업체에 유통 납입한 거를 뭐 계약이라고 하느냐 뭐 납품이고 공급이죠. 이것도 예?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건 납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었는데 안 좋은 그런 그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것까지 그냥 잠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회사가 고효율적인 그런 또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짓이 아니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력 그런 부분 추구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대돼요. 예, 앞으로 또 금양의 배터리셀에 대한 독점 유통 권리를 보유하게 되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매출은 또 얼만큼 또 발생을 할지 일단은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천 몇백억에 대한 그런 부분 이후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종목토론 게시판이 뭐 서로 리딩을 우리 리딩방이에요, 그게 종목토론 게시판이. 네? 참 문제라는 거예요. 100% 유증 참여유예 발행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유증 후 현재 지분보다 더 낮은 지분을 보유하게 될 텐데 유증 참여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냥 갖고 있는 게 주주를 위해서나 자신의 지분을 위해서나 더 나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하는 걸까? 유증 참여한다는 신용을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가? 아니면 세력과 결탁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참 한심하죠. 네? 금양의 이 회장과 이 여하 직원들, 임원들이 미쳤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서, 예? 이거 다 나타날 거 알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냐고요. 예?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점은 사실지언정 이거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겠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금양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에 함께 몸담고 있는 인력들이 성장을 하고 신규 고용이 되고 고용 창출이 돼서 더 늘어나고 지금은 어쩌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류 회장이 자신의 지분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참여하는 이유가 본인의 성장, 본인의 이득, 잘 먹고 잘 살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책임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의별 아주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금양에서도 앞으로 좀 잘 좀 하십시오. 공시부터 시작해서 예측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뭐 다 안 좋게 보인다고, 하나를 안 좋게 보면.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경영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 회장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회사에 자금을 투입을 할 것이고, 이게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블랙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후에 추가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수치상으로 놓고만 봤을 때는 그 유 회장님의 지분 어떤 주가 상승 이득이 있었을지언정 멀리 보면 지금까지 성향을 보십시오. 류 회장이 그 이득을 갖고서 어떻게 할지 회사에 점점 덧대어 갈 거예요. 예? 덧대서 탄탄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오히려 신용이 아니라, 신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영자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지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저는 봐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들 사람들이 뭐 아주 별의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나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사기를 왜 칠까요? 네?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데 참 한심한 얘기죠. 그리고 류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단기적으로 지분율이 다소 낮아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활용해서 회사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기적으로 주주, 그 다음에 회사 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주가 띄우기 위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 이걸 어떻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안 좋은 이슈가 터져서 안 좋게 보였지만, 만약에 좋은 모습들, 테슬라랑 어필 많이 했잖아요. 그 공지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하면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있었어요. 테슬라는 자금 모집하면서 유상증자하면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실제로. 예? 뭐 배터리 어디 가갖고 뭐 준비하고 있는 거 4680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면서. 근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광산 매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 이슈들을 차라리 6월, 7월, 8월에 조금씩 알렸더라면 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천억 터졌을 때 아예 그거 갈아치우고 그냥 바로 유상증자 계획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양의 몰락을 예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사람들은. 뭐 우리는 갈 사람들은 갈 길 갈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후에 보자고요. 오늘도 한번 봤을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금양은 워낙이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순간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단순한 뭐 참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신용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니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랜만에 금양에 대해서 40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저로서 금양에 대해서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로서 금양을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하지만 비판 받을 거는 비판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고 신뢰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0% 조금 올랐다고 이런 신뢰가 다 채워진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잘못해도 돼요. 이 잘못을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여러 이슈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참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전지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앞으로 광산 프로젝트와 같은 해외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여전히 그러니까 확장 이제 진전이 있다는 게 유효하다는 점은 우리가 쉽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몰락한 게 아닙니다. 광산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성장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측들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금연 관계자분들 제 또 채널을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계실 텐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금양이 신뢰에 타격을 많이 입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없도록 잘 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문제가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공시 이행을 통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15일까지 이제 기한이 있다는데 한번 보자고요. 또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광산 개발에 대한 그런 지금 공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자세하게 공개를 하세요. 예, 자세해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뭐 사진부터 시작해갖고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래 물론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서 이제 비판을 받아왔다 하는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어필을 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그런 뭐 부서를 다시 꾸미던지 해갖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장에서 다 압니다. 요즘에는 시장에서 신뢰 다시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 유상증자 이슈, 몽골 프로젝트 개발 지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진척, 상황 투명하게 더 디테일하게 공유를 하면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있는 일을 가지고 없는 얘기를 또 지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예. 뭐 투자자들이 기업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성장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금양의 2차전지 사업 풀밸류. 어쨌든 간에 2차전지 기술과 생산 역량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 투자 기술 개발도 또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2차전지 사업 풀밸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는구나. 네, 경영진 분들과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그 소통, 네, 그리고 잘 발표하는 거, 그런 미래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런 또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금양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지금 답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점 기다리면서 진행.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